아, 우리 아빠는 왜 머리가 없지? 다른 아버지랑 자기 아빠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야, 너네 아빠 대머리야. 이렇게 외모 비하를 하게 되는 시기가 돼요. 그때 이제 막 서름이 복받쳐서 우는 경우 꽤 많이 있어요. 머리만 있어도 10년은 젊어 보일 것 같은데. 압구정 의사 이건민 피디님, 네. 모발 이식을 언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한 20대 후반? 아니면 50대? 이 환자들이 모발 이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평균 나이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시기가 제일 많이 와요. 언제예요? 일단 첫 번째는 33에서 한 35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살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40대 초반, 그러니까 43살에서 또 한 45. 이제 세 번째는 한 뭐 65세 이상 정도의 연령대가 모발 이식을 하러 가장 많이 와요. 저는 아까 20대 후반에서 50대라 했잖아요. 제 예측과는 너무 다른데 왜 그런 거예요? 피디님은 왜 20대랑 50대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20대 탈모 환자가 되게 많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이때 되게 모발 이식을 많이 할 것 같고, 또 50대는 한참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부장님 소리 들으는데 부하 직원들 보기 민망할까 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을 제가 오랫동안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발 이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늘은 이 평균 나이대, 아까 제가 3개의 나이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시기에 왜 남자들이 모발 이식을 필요로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도 내가 그때 필요하게 될지 20대 초반에는 잘 몰라요.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진짜 모발 이식 해야겠다, 아니면 탈모 치료 해야겠다, 그때 가서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때가 머리가 내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20대 초반부터 탈모 치료라던가 아니면 뭐 탈모 관리 약이라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들어갈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꼭 집중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까 피디님이 20대 때는 나를 꾸며야 될 시기라서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남자들이 뭐 그렇게까지 막 성형에 집착하거나 내가 머리가 없는데 심어서까지 뭐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남자분 잘 없어요. 그리고 또 20대 때는 현실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내 유전력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이러면서 큰 걱정 없이 그냥 잘 사세요, 사실. 그리고 또 난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아직 이만큼 남아있는데 뭘 이러면서 많이들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특별한 불만감 없이 잘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막 크게 관심이 없다가 성형에 왜 30대에 넘어들면서 머리카락이 너무 중요해지고 탈모 치료도 하다가 급기 안 되면 이제 모발 이식까지 생각하게 되냐면 30대 중반에는 결혼을 해야 돼서 그래요. 결혼이요? 네. 이게 결혼은 나와 내 와이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 내가 살면서 그래도 중요하게 관계를 맺어둔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기원해서 결혼식장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근데 내가 머리가 없으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게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모발 이식을 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경험도 환자분들이 결혼을 할 때 이 모발 이식을 잘 해서 멋진 헤어스타일링을 뽐낼 때 저도 굉장히 뭉클하고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결혼할 때는 정말 남자들이 머리빨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원장님 그냥 가발을 쓰고 하면 되지 않나요? 가발을 쓰잖아요. 그럼 이 가발을 썼을 땐 좋지만 어쨌건 그날의 밤에는 꼭 가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썼을 때와 벗을 때 그 괴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막상 썼을 때 이게 우리 두피의 땀 배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가발을 안 쓰기 때문에 이 땀 배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안 쓰지만 막상 가발을 쓰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가발을 한번 쓰잖아요. 그럼 또 벗지도 못해. 그럼 이 삶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발은 시작을 할 때는 진짜 큰 맘 먹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혼이라는 게 사실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내가 평생 살 배우자는 내가 결정해서 그날만큼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는 날인데, 그걸 갖다가 내가 가발로 뭔가 남들을 속이고 위장을 해서 결혼을 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그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 같아도 싫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뭔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커버하고 싶은 마음에 막 다급해져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결혼식을 앞둔 결혼 정년기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꿀팁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모발 이식 하고 싶어, 그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피디님? 혹시 모르니까요. 3달 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3달이요? 저랑 지금 거의 반년 넘게 촬영을 하고 있으면서 3달이요? 모발 이식하고 3달 뒤에는 어떤 시기죠? 머리가 다 심어져 있는 상태 아닌가요? 암흑기 시기예요. 다른 성형 수술이랑 다르게 머리가 한번 심은 머리가 쫙 다 빠진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1년이 걸려요. 근데 이제 3개월 차는 암흑기, 그러니까 머리털이 빠지는 게 가장 세게 올 때예요. 만약에 이때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다 저 고소하려고 아주 막 눈앞에 뵈는 게 없는 시기예요. 이 3개월이면.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심은 머리가 다 없어져 있어요, 이미.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3개월 전에는 하고 싶다고 해도 뜯어 말려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3개월 전에 할 거면 아예 하지 말고 결혼식을 넘기고 나서 하라고 해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한 6개월 전에 또 와요. 그럼 그것도 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보통 결혼식 한 3개월 전에 웨딩 촬영을 먼저 해요. 저는 이제 유부남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어요. 어쨌건 6개월 전에 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촬영할 때 또 암흑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되고요. 보통 웨딩 촬영 1년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면 결혼식장을 잡고 나서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결혼식장도 요즘에 1년 전에 안 하면 못 잡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장을 잡았다 그럼 이제 바로 모발이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딱 하시면 웨딩 촬영 때부터 아주 멋스럽게 스타일링을 하고 촬영도 하고 식 당일에도 멋진 스타일링을 뽐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혼을 그렇게 급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만약 6개월 전이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좋을까요? 6개월 전이라면 만약에 웨딩 촬영 때가 되면 3개월 차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많이 빠졌어도 심기 전만큼 빠지진 않아요. 내가 최악의 상태는 심기 전이니까 그냥 웨딩 촬영은 어찌어찌 넘기더라도 식 당일은 한 6개월 차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꽤 많이 올라올 때니까 아 너무 급하다 그러면 6개월 전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합니다. 근데 원장님 꼭 모발 이식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주사 치료나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부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모발 이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마 라인이 너무 높거나 그러니까 너무 넓은 이마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헤어라인이 무너져서 M자가 너무 심해서 뭐 이렇게 포마드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저처럼 뭐 지금 아이비리그 컷이라던가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해결하려고 오다 보니까 모발 이식 쪽을 염두하고 오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 정수리 쪽이 막 가늘어져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저희 장인어른 케이스도 소개해드렸고 주사 치료에 대한 얘기들도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정수리 모발들이 전반적으로 막 이제 연모화가 심해서 다 가늘어져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모발 이식보다는 좀 주사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이거조차도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전에 그러니까 식 들어가기 전에 그때 오셔서 치료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에 이제 결혼을 했어. 한 10년 정도 지나서 40대 한 초중반 돼서 남자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갱년기가 오나요? 아직 갱년기가 오긴 전이죠. 피디님은 결혼하면 애 낳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애가 이제 학교 갈 때쯤 되면 남자 나이가 한 40대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히 결혼하고 한 10년 뒤면 애 초등학생 갈 때네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애기랑 같이 학부모로 학교에 갈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애들을 적게 낳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는 일이 바빠가지고 행사에 다 참석하고 이러지 못했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사복을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유가 저희 애가 이제 3살인데 오늘 재롱잔치 날이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오늘 휴무로 해가지고 제가 아이 재롱잔치 하는 날에 갔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휴무까지 하셨나요? 그럼 요즘엔 애가 귀하다 보니까 그 날에 애기 재롱잔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거죠. 스윗하시네요. 근데 이제 우리 애는 3살이니까 아직 잘 모르는데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애기가 다른 아버지랑 자기 아빠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저 아빠는 머리가 많은데 우리 아빠는 머리가 없네. 야 너네 아빠 대머리야.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애들도 우리 애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 애가 남의 애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서러운데 또 나의 정말 소중한 아이잖아요. 그 소중한 애가 아빠는 왜 머리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가슴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큰 병도 아니고 사실 뭐 내 문제도 아닌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아이의 자신감에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빠들이 거기서 참지를 못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발 이식을 받으러 오세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40대 한 초중반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 이유 때문에 보통 저희 병원에 상담을 오세요. 이분들 얘기를 저도 많이 들으니까 왠지 뭔가 학회나 뭐 이런 데 참석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더 꾸미고 가야겠다. 저도 사실 막 그렇게 꾸미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회적인 시선을 알게 됐던 거죠. 제가 20대 친구들을 상담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은 이 40대 고민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약을 먹으라 그래도 저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내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40대 오시는 분들도 본인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하거나 탈모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40대 이런 환자분들은 가장 모발 이식하기 베스트가 언제예요? 가장 베스트는 아기 입학식 한 1년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죠. 1년 전에요? 네, 왜냐면 모발 이식은 어쨌건 1년이 걸려야 좀 완성이 되니까
보니까 너무 급하다고 하면 이건 뭐 결혼식 정도는 아니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라도 하시면 그래도 학부모로 출두를 하실 때 부끄럽진 않을 수 있다. 6개월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자라나요? 그쵸.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 속의 분이 한 6개월 정도 됐을 텐데 그래도 원래는 M자가 다 비어 있었는데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부끄럽진 않으니까 괜찮거든요. 실제로 상담할 때 애기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거든요. 남자도 진짜 이런 걸로 눈물을 흘려요? 흘려요. 이게 모발 이식 상담은 저는 보통 한 40분씩 하거든요. 그럼 막 이제 구구절절한 얘기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서름이 복받쳐서 우는 경우 꽤 많이 있어요. 사실 뭐 남자가 40 넘어가지고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요. 와이프 붙잡고 막 울 수도 없잖아요, 사실. 저도 같은 남자고 탈모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공감이 너무 많이 돼서 같이 울 때도 많이 있어요. 원장님도 그런 거 공감하고 그러면 좀 애누리 해주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공과사는 구분해야죠. 이거 얼마나 노가다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40대 많이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알아봤는데 아까 피디님 우리 50대 가장 많이 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그 나이 때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50대는 아직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할 때예요. 직장인들이 변화를 느낄 때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예를 들어 머리가 없었어. 그러면 그냥 머리가 없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지. 부하 직원이 쭉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많이 생겨. 그것도 그 사람들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는 애들이 한 고2, 고3 아니면 뭐 이제 대학교 간 자녀들이 있을 때 라서 아빠가 머리가 없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애들도. 아빠랑 대화도 안 해 그때는. 그때 아빠랑은 대화도 안 해요. 그래서 아빠들도 뭐 별로 거기에 자존감이 뭐 떨어지거나 자괴감을 들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잘 안 해요. 그때는 이제 내가 변화를 오히려 더 싫어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남자들 그냥 있는 대로 삽니다. 그때는. 근데 원장님 그러다가 갑자기 60대 때 왜 갑자기 하는 거야? 이제 60대를 가잖아요. 자꾸 아까 제가 변화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 마인드가 그대로 갈 줄 아는데 그때는 또 새로운 이벤트가 생겨요.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는 거랑 수술하는 거 뭔 상관이에요? 40년 가까이 남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왔잖아요. 은퇴를 하면은 이제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진짜 급격히 떨어져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어쨌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이제 기피하게 되고 내가 외모 때문에 더 위축이 되나? 자신감이 떨어지나? 이렇게 외모 비하를 하게 되는 시기가 돼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그때 우리 장인어른 나오셨잖아요. 장인어른도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하시면서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배우고 연주 활동을 많이 나가시는데 그때 이제 머리가 없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퍼포먼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이제 뭐 색소폰도 반짝반짝 하는데 머리도 반짝반짝 하신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탈모인들은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친단 말이에요. 은퇴까지 했지. 근데 내 외모 비하는 당하지. 꾸며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머리에 자꾸 눈이 간단 말이에요. 내가 머리가 비어있는데 머리만 있어도 10년은 젊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내 외모가 좀 뒷받침되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때 이제 머리 심으러 많이 오세요. 또 이러면 제가 뭐 머리 심으나 마나 뭐 같은 사람이 뭐 변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진짜 머리빨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환자분도 60대시거든요. 이분도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모발 이식을 하신 건데 어때요? 같은 나이대로 보이세요? 좀 다르긴 하네요. 그죠? 머리가 있고 없고가 진짜 남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해요. 원장님 60대는 그냥 내가 탈모에 걸렸다 생각하면 그냥 바로 하는 게 맞나요? 사실 뭐 20대 때만 해도 후두부를 막 보존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망설일 때도 있고 의사도 조금 망설일 수도 있는데 60대는 최대한 후두부를 많이 뽑아서 멋있는 스타일링을 만드는데 좀 초점을 많이 둬요. 근데 후두부에 그때도 머리가 남아있어요? 후두부는 탈모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부위다 보니까 60대 분들도 후두부는 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되게 좋게. 김광규 씨만 봐도 뒤에는 아주 풍성하잖아요. 네. 그거 다 써가지고 헤어라인 만드는데 쓰는 거죠. 그래도 티가 안 나나요? 그쵸. 뒤에는 덮이기 때문에 만모 가까이 뽑아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60대 분들은 탈모가 많이 진행돼서 헤어라인이 무너졌다? 모발 이식 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60대 분들은 내가 나이 먹고 뭐 얼마나 더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60세면 이 탈모 쪽에는 아직 청년이에요. 요즘에는 기대 수명이 길어져서 90세는 기본이거든요. 앞으로 살 날이 30년인데 머리 벗겨진 채로 살려고 하면 그거 어떻겠어요. 그냥 하고 멋스럽게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새로운 도전도 하고 제2의 삶을 즐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원장님도 60대에 만약에 진짜 머리가 비어지면 수술하실 건가요? 해야죠. 근데 저는 비기 전에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촬영이라도 자꾸 탈모 환자한테 뭐 벗겨진다 이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 굉장히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은 진짜 능지처참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저는 끌어당김 법칙을 굉장히 싫어해요. 말대로 된다고 자꾸 빠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나중에 진짜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자꾸 끌어당겨 뭔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탈모인한테는 끌어당김의 법칙 금지예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모발 이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나이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 나이대가 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린 얘기는 많은 환자분들로 증명된 내용들이니까 20대인 분들도 30대, 40대, 50대를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플로우대로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리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아직 탈모가 심하지 않은데 뭔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라고 하면은 탈모약부터 잘 복용하셔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머리카락만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상 탈모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대위 이건민 원장이었습니다.